자, 해볼까요? 자, 3번. x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절대값 마이너스 7은 0. 자, 이걸 풀어라. 자,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있네. 어떡하는 거야? 절대값 속에 있는 애가 양수, 음수 나누면 되죠, 뭐. 자, 첫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둘째, x가 1보다 작을 때 하고, 나누면 되겠지. 유런아, 사탕 좀 줄까? 어? 자, 뭐예요? x제곱 플러스니까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은 0.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2, 5. 자, x 뭐 나와요? 2하고 마이너스 5. 근데 우리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답이 있나 봤더니 요 놈은 되고 요 놈은 안 되네요. 요것만 답이에요. 할 수 있죠? 식은 어떻게 바뀌지? 마이너스 3x 예. 해서 풀어서 요 범위 있는 것만 답입니다. 시호야, 손가락 아무 이상 없어. 응? 손가락 이상 없다. 자, 그럼 밑에 아우, 유제 너무 쉬운데? 연수 문제도 그렇고. 자, 118쪽으로 가는데 기본 문제 읽어보고 어떻게 풀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한번 풀이 봐도 괜찮아요. 자, 118쪽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여기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뭐 센 개념물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제목이 붙여져 있잖아. 문제 유형에. 118쪽에 제목을 달아봐. 응? 그렇지. 응. 2차 방정식의 최고차의 개수는 유리수가 돼야 계산이 편하다 그거예요. 유리수로 만들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유리수로 만들자. 뭘 곱해요? 루트 2 플러스 1 켤레 무리수를 곱하는 거고, 2번은 x제곱의 개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해서 x제곱의 개수를 유리수로 만들어서 계산하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 내용 써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2번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i 곱해서 정리한 거를 인수분해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 한번 해볼게요. 자, 7-5. 자, i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ix 됐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 i 곱할게. 마이너스 i. 처음부터 마이너스 i가 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냥 i를 곱해볼게. i.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되죠. 자, i 곱했어. 그럼 뭐야? 2i죠. 여기다가 i 곱하면 이렇게 되죠. i 곱하면 이렇게 되죠. i 곱하면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됐죠?
자,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봐. 얘를 인수분해할 때 우리는 당연히 1, 1, 앞에 1, 1이 오고 여기는 i-1이 오고 여기는 1이 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안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정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까? 이걸 인수분해를 시키는 건 진짜 기술이 필요한데 아니 근해 공식은 되지. 근데 인수분해를 한다면 이건 i-1하고 i가 곱해졌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누구나. 이건 i-1 곱하기 1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i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i? 어때요? 곱하면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i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하고 해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나와야 돼. 여기 마이너스 하면 되나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지금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럼 x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i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나오니까 맞잖아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건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힘들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근해공식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책에 있는 풀이는 이해가 됐겠지. 자, 책의 풀이를 보면은 모분 답안을 보면은 양변에 i를 곱한 다음에 간단히 해서 x제곱의 개수를 플러스 1로 만든 다음에 근해공식을 썼어. 그러면 처음부터 근해공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처음부터 근해공식 쓰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죠. 똑같은 식이죠. 양변에 뭘 곱해서 한 건데. 그 처음부터 근해공식 써도 돼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된다. 그냥 내가 해볼게. 똑같은 답이 나오나 보자. 자, 같이 해보자. 자, x는 2i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ic 할 거야. 그럼 2 마이너스 i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 뭐가 오죠?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근해공식 쓴 거야 그냥.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의 뿔마 자, 이 안에가 어떻게 되나 보자. 안에가 자, 이건 이제 전개를 해보자. 4 마이너스 4i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4i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지? 4i 지워졌지? 4 마이너스 4 지워졌지? 뭐가 남았어? 마이너스 1이 댕그란이 남았네. 루트 마이너스 1이 뭐지? i 그렇지. 이게 i예요 뒤에가. 이렇게. 그러니까 x는 두 개가 나온 거예요. 2i분의 플러스일 때는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i고 또 2i분의 마이너스일 때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2. 자, 이거 2 지울게요. 약분할게요. 이렇게 분자분모에 i 곱할게요. 마이너스 1, i 곱했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야? 1 플러스 i 하나 나온 거고 약분하고 분자분모에 i 곱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i. 똑같게 나와요. 그러나 맨 앞에 개수가 유리수인 게 근해공식에 넣더라도 더 편하다 그거예요. 루트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야,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데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그렇게 가질 수도 있어? 그런 2차 방정식도 있어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갖는 2차 방정식 있을 수 있을까? 있죠. x-i 곱하기 이런 2차 방정식. 개수가 허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면은 중근,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렇게 생긴 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립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거 실근 하나 허근 하나인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대답해 보세요. 자, 중학교 이런 건 배웠을 거 아니야. 자, 실근이야 허근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이렇게 되면 중근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럼 이놈은 지금 뭐야? 어? 뭐 밟았어? 자, 실근 하나 허근 하나인데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고.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좌표 평면은 실수들의 세계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 콜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ix 플러스 i야. 자, x에다가 3을 넣었어. x에다 3을 넣으면 y 값에 i가 들어가죠. 그럼 x가 3일 때 몇 i를 5다 찍어. 그래서 못 그리는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는 이런 함수를 등장시켰다는 건 전부 다 실수들만 나오는 거예요. 자, 하여튼 118페이지에서는 뭘 배운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먹건 간에 근해 공식을 쓰면 다 된다. 근해 공식을 쓰면 다 된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썼는데 선생님 근해 공식을 썼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나와버렸어요. 판별식 썼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안 내는 거죠. 루트 속에 i가 있는 것들은 그런 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음수가 있는 거는 괜찮죠? 음수가 있는 거는 i로 뽑아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2차 방정식이다. 그럼 그 내용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야. 넘어갈게요. 자, 119쪽. 자, a 플러스 bi가 2차 방정식의 해일 때 a 마이너스 bi도 이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이거는 뒤에 가서도 또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야? 실수 개수의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개수의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a 플러스 bi라면 다른 근은 켤레근이다. 켤레 복소수 a 마이너스 bi가 된다라는 건데 그것을 책에서는 복소수의 상등으로 증명을 하고 또는 켤레근을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결과가 중요하니까 결과를 잘 기억해서 활용해라 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더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제 7-7 봐봐. 2 플러스 3i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해야 pq의 값을 구하라. 그럼 또 뭐가 해야? 2 마이너스 3i가 해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그럼 그거만 따져보자. 얘는 그냥 이해하면 될 텐데. 자, A, B, C가 실수예요. 실수. 한 해가 다른 해는 P-QI다. 여기서 물론 PQ도 실수입니다. PQ도 실수. 복소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i가 복소수라고 그랬죠. 자, 개수가 실수예요. 개수가 실수. 중요하지?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하에서 한 근이 요거면 다른 근이 요거다. 왜 그런가 하면 근의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에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1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한 근이 p 플러스 qi라면은 qi가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뒤쪽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루트 속의 부분이 음수가 됐기 때문에 i가 여기서 생겨난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지금 뭐야? 그냥 그대로 실수죠. ABC가 실수니까 얘는 실수죠. 그 다음에 허근이 i가 등장했다는 거는 요 놈이 음수가 돼서 여기서 i가 생겨났다는 거야. i 쪽 앞에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로 쌍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건 그냥 그대로 실수일 뿐이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실수고 i가 생기는 건 뒤쪽이고 이 앞에 풀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근이 p-qi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ABC가 유리수예요. 이번에는 ABC가 유리수야. 그런데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라고 그래봐. 다른 근은 뭐예요 그러면? P 마이너스 루트 Q예요. 루트가 생기는 쪽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제 7-7은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3i군. 유제 7-8은 다른 거는 1 플러스 루트 2군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쪽에 가면 뭘 이용해서 풀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그냥 풀리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20쪽. 자, 이제 엄청 중요해요. 시험에 100% 나온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놈이 이놈이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뒤로 가면 이제 고차 방정식에서 오메가가 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오메가와 관련된 따로 프린트도 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서는 일단 문제를 푸는데 간단한 설명만 할게요. 자, 매우 중요한 문제, 오메가 문제. 시험에서도 한 중간고사에 한 두 문제 정도를 그냥 내더라고요. 비슷한 문제를 또 내요. 또 어디 비슷한 걸 또 냈냐? 비슷하게 내더라고요. 오메가를. 자, 우선 요식. 요 모양은 어디서 본 거죠? 되게 많이 나오는 놈인데 어디서 본 거야 저거? 인수분해에서 본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뭐야? 처음에 요 부호하고 일치시키고 그 다음은 부호가 반대로 가죠. 이렇게 요 놈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 성립한다면 이게 성립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x가 뭔지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시호야 불러. 응.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요. 그럼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것의 한 근이 오메가인데 그럼 오메가는 뭐죠?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일 수도 있고 또는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하고 가연이는 이거를 세제곱을 해보고 얘를 세제곱을 하세요. 직접. 그 다음에 진서하고 시호는 요거를 3번 곱해서 세제곱을 해보세요. 해봐. 계산해봐. 시호 예쁘게 써. 또박또박. 시호 아직 안 나왔어? 진서 뭐 나왔어? 어? 1? 가연이는? 1? 유런이는? 시호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는 이거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거죠. 얘를 세제곱을 해도 1 나오고 얘를 세제곱을 해도 1 나오고. 그런데 직접 세제곱을 해서 확인을 해도 1인데요. 이게 성립을 하면은요. 이게 등식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도 되죠.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 양변에 100 곱해도 돼요. 양변에 x 곱해도 되죠. 양변에 x 플러스 5 곱해도 되죠. 양변에 x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죠. 양변에 x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양변에 x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돼요. 오른쪽은 계속 0이에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0이고 x를 3번 곱하면 1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물론 그 오메가는 허근입니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허근입니까? 이거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나오는 거죠. 이때 양변에 뭘 곱해도 상관이 없는데 오메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오메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1이라는 숫자는 암만 거듭 제곱해도 계속해서 1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차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뭐냐 하면 오메가의 2023제곱이 뭐겠느냐라고 물었다면 1이 나왔잖아, 1이.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 자, 3, 6, 18. 3, 7, 21. 3, 4, 12. 하나가 남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1이기 때문에 1의 674제곱 1이니까 오메가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메가의 문제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놈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그런다. 이런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는 오메가가 뭐가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도 오메가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지. 근데 양변에 뭘 곱하면? x 플러스 1을 곱하면. 그럼 뭐가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도 괜찮아요. 왜?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은 암만 거듭 제곱해도 덩치가 커지지 않아요. 절대값이 계속 1이란 말이야.
꽤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수가 높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공식처럼 이것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러면 이거구만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오메가의 101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0제곱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지. 오메가 세제곱의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 1이니까 오메가 이 뭐야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네. 그럼 뭐예요? 0. 자 2번 1번이 나오겠어 2번이 나오겠어 2번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은 A 플러스 B 오메가다. 자, 역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럼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지울게요. 오메가 4제곱은 그럼 뭐랑 똑같은 거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죠. 양변에 오메가 곱했을 때 오메가 4제곱이니까 이건 오메가랑 똑같고 요거는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고 요거는 다시 1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높은 차수를 낮은 차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거는 오메가의 1차 꼴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오메가 2차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오메가의 2차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2차를 다시 1차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요것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쫙 정리를 해주면 몇 플러스 몇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 B를 찾아내면 되겠다. 됐습니까? 연습 문제 7-6에 1번 해보세요. 자, 연습 문제 7-6에 1번. 많이 됐어? 나왔어? 응? 나왔어? 자, 여기서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는 0이고. 그럼 1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를 우변으로 곱해갖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랑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랑 이용해주면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차수를 낮춰서. 됐습니다. 자, 121쪽.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냈대요. 그 남은 직사각형하고 처음 직사각형이 닮았대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A 대 B가 2 대 3이라고 하자. 그러면 A에 대한 B의 값은 얼마예요?
A 대 B가 2대 3이라면 A 대 B를 구하라 이렇게 안 하고 A에 대한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대안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A에 대한 B의 값은 A분의 P입니다. 알겠죠? 기준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뭐뭐에 대한 그놈이 바닥으로 깔리는 겁니다. 자, 7-8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정사각형을 딱 잘라냈다 이거야. 이놈을. 이 정사각형을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요 남은 직사각형이 처음 직사각형하고 닮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값을 구해라. 그럼 짧은 변, 직사각형이 짧은 변이 요거죠? 긴 변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율의 문제니까 이 처음에 직사각형이 이따만한 직사각형이든 요따만한 직사각형이든 상관이 없죠. 그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하나 잡아요. 얘를 그냥 1로 잡고 얘를 x로 잡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자, 우리가 구할 것은 질문이 뭔데?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 긴 변의 길이의 값이죠. 뭘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야. 1분의 x 구하는 거잖아. 1분의 x.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의 값이란 말이야. 우리 짧은 변을 1로 놓고 긴 변을 x라고 놨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x 구하는 거예요. 그 x 구하시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의 짧은 변과 긴 변의 비율이 1대 x죠. 근데 이 정사각형을 잘라냈대.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 잘라지니까 조그마한 직사각형이 나왔는데 이 직사각형의 짧은 변과 긴 변의 비율이 처음 직사각형의 짧은 변과 긴 변의 비율과 같더라 이거예요. 그럼 시호야 식 세워봐. 또 딴 생각한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저러다 온다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계속 멍 때리다 온다니까. 아침에 버스 타고 갔다가 멍 때리다가 다시 버스 타고 오고. 뭐예요? 짧은 변하고 긴 변의 비가 1대 x 는 짧은 변, 요게 얼마가 됐죠? 예, x-1이죠? 요거는 1. 그러니까 x-1 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내항끼리 곱한 거랑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죠? 내항끼리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고 자, 근해 공식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5네요. 근데 x는 길이니까 뭐야? 양수입니다. 양수. 따라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그대로 그냥 x가 답이죠. 그러니까. 자, x 대 y는 5대 3이야. x 대 y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5대 3 하면 되는데 x에 대한 y의 b의 값은 그럼 뭐야? x에 대한 y의 그러면 5분의 3이고 y에 대한 x의 값의 b 그러면 3분의 5예요. 뭐뭐에 대한 그게 밑으로 가는 거다. 그게 기준이다.
자, 유제 7-13이요. 제가 자꾸 끊어지지? 유제 돼요? 요쪽 페이지는 요 유제에 있는 7-13 요게 시험에 나왔더라. 자, 그럼 본문에서 시계바늘 문제 한번 보세요. 112쪽입니다. 자, 시계바늘 문제는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에서 활용으로 나오는데, 시계바늘 문제를 풀 때 우선 기본이 되는 핵심 사항을 한번 봅시다. 자, 시침은 1분에 몇 도 돌아가죠? 시침은 1시간에 30도 돌지, 30도. 60분에 30도 돌지. 그러니까 1분에 0.5도 회전해요. 0.5도. 0.5. 분침은요.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 돌죠. 60분에 한 바퀴 돌죠. 60분에 360도 돌죠. 1분에 몇 도예요? 6도 돌아요. 6도 회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를 잴 때는 우리가 지금 나오는 문제가 시침하고 분침이 뭐 90도가 된다. 시침하고 분침이 180도가 된다. 뭐 이런 걸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각을 잴 때는 기준이 12시선이에요. 12시선. 자, 시계바늘이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12시죠? 네, 12시 정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각이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충 시간은 알겠어. 4시하고 5시 사이가 답이야. 그런데 정확한 시간을 구해야 돼. 그럼 분을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시각을 몇 시 X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해볼게요. 3시와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수직인 시각은 언제냐? 풀어볼까요? 셋이 정각에 원래 90도잖아. 근데 3시하고 4시 사이니까 3시를 지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3시 지난 후에 유런이 지금 부정행위하고 있다, 유런이 지금. 유런이 지금 시계 보고서 지금 부정행위하고 있어, 지금. 야, 3시하고 4시 사이에서 시침 분침이 수직인 시각이 여러 번이야? 한 번이겠죠. 어? 나오긴 나왔어? 네. 접수를 받습니다. 자, 3시 몇 분?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분침이 더 많이 가야지. 3시 11분에 180분. 11분에 180? 자, 답하는 나왔고, 또 진서도 나왔나 보다. 아니야? 시호는? 가연이는? 자, 해볼게. 일단 시계판을 그려. 한시, 2시, 4시, 5시, 7시, 8시, 10시, 11시. 그러면 분명히 3시하고 4시 사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각은 3시 X분입니다. 그러면 각의 기준이 12시이기 때문에 항상 정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정각에서. 그럼 3시 정각은 어떤 일이 벌어져? 요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도 90도지만 3시하고 4시 사이니까 이제 출발한 다음에는 얘가 90도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대충 보면은 시침은 천천히 가고 분침이 빨리 가니까 대강 봤을 때 한 시침이 여기쯤 왔을 때 분침이 한 여기쯤 오게 되면 90도일 것 같아요, 대강. 그지? 그러면 각을 재는 기준은 몇이라고 그랬지? 12시 선이 각을 재는 기준 라인이에요. 정각이에요, 정각. 그러면 여기서부터 각을 잴 때 분침은 이마만큼의 각이 회전이 된 거고 시침은 요만큼 각이 회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12시 선 이 라인을 기준으로 분침의 각에서 시침의 각을 빼면 이게 90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시 정각의 분침은 여기 있었는데 3시 X분이 되니까 이놈이 얼만큼을 돌았어? 3시 X분이니까 몇 도 얼만큼 돌았어? 분침이 6X 돌았을 거 아니야? 6X 1분에 돌아간다며. 3시 X분이니까 6X 돌았을 거 아니야. 인정? 그럼 시침의 각을 빼는데 시침은 3시 정각에 이미 몇 도 먹고 들어갔어? 이미 90도 먹고 들어갔지? 그리고 3시 X분이 되니까 이놈이 조금 더 돌았어. 얼만큼? 0.5X만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이게 90이에요. 야, 생각해봐. 11분의 180은 10몇 분 아니야. 3시 10몇 분에 90도냐? 30몇 분쯤 돼야지. 그 이거 얼마예요? 뭐야? 3시 11분에 360분입니다.